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7월 1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월요일마다 위클리 뉴스로 중요했던 이제 시장 지표나 여러 이벤트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선 저번 주에 많이 이제 발표들이 났던 만큼 이게 어떤 시장에 이제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봐볼 것이고, 이제 이번 주에가 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숨겨진 내포한 그런 의미들은 무엇이고, 이게 잘 되지 않았을 땐 어떤 악재로 적용을 할 것이고, 좋게 되면 어떤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번 주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사실 정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럼 항상 딸려 나오죠.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으면 이제 같이 가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좀 더 많이 할 것이다. 분명히 제가 지속적으로 찾아봤는데 원래 8.7%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또 뭐 8.8%로 올라져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26일 날 있죠. FOMC 금리 인상이.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에는 좋지 못했죠.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는 그냥 미국이 사실 자기들을 살려고 하면 정말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좀 잡아준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CPI랑 PPI인데 중국이 CPI랑 PPI를 9일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CPI는 사실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 부양책을 220억 빌리언, 정말 큰 돈을 이제 한다고 해서,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해요. 지금 여기 뉴스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 23개월 만에 최고 이렇게 떴죠. 이게 바로 그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중국의 PPI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PPI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PPI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결국적으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재고량이 중요한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빗장 걸어 잠긴 빗장을 열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공산품 여러 가지를 이제 풀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이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카오 지역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막 폐쇄되고 있고 좀 그런 약간 금융 중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홍콩이랑 마카오 둘 다 지금 좀 코로나가 여파가 좀 커서 여러 가지로 좀 사업장들이 많이 폐쇄되었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뉴스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베 전 총리 피살인데 이제 한국에 어떤 이제 영향을 끼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한국이 어쨌든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일본이 하는 게 역환율이죠. 뭐 그래서 역환율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일본이 1980년대에 이제 미국 GDP 한 40%를 따라잡았었고, 이때 이제 미국이 플라자 협의를 해서, 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플라자 협의를 해서 이제 엔화 가치를 올리고 이제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그런 자기들의 외화 보유고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그런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죠.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는 결국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서 역환율이라고 자기들의 통화를 이제 좀 가치 떨어뜨리는 걸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베가 이제 좀 피살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엔화가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었죠. 역대 뭐 최저점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러면 아베가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주도했던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베가 죽으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 그런 엔화 가치를 하락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고, 그럼 이제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엔화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국에는 어떨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한국도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살죠. 우리는 땅덩어리가 콕딱지만 해요. 콕딱지. 그래서 사람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결국에 수출에 의존을 하면서 삽니다. 수입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수입은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정말 좀 인건비가 싼 그런 이머징 국가에 좀 많이 모여져 있죠. 우리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드는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더 싼 인건비가 모여져 있는 중국 내륙이나, 중국도 내륙만 그런 거예요. 중국 내륙이나 이제 이머징 국가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맡겨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결국에 중국이 그걸 걸어 잠갔으니까 전체적인 공산품이 올라간 거였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수출을 많이 또 가져갔던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엔화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우리 한국에서도 좀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 막 아베 잘 죽었다 막 이런 얘기 많은데, 솔직히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나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풀어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특집으로 나중에 좀 준비를 해서 좀 그런 상관관계를 좀 같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포기인데, 이거 진짜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같이 좀 볼게요. 이거죠. 머스크 57조 원 규모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선언. 우리 머스크 씨가 이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뭐 지금 뭐 배상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소송 건다. 근데 소송액도 엄청 큽니다. 소송액을 지금 얼마를 한다고 했더라? 소송액을 지금 여기 보면은 정말 굉장히 큰 돈을 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고를 했죠. 건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왜 그랬는지 같이 좀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보시면은 테슬라가 사실 여기가 굉장히 주요한 지지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계속 모여 있죠. 이거는 주봉입니다.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게 되면은 정말 그 아래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7월 9일쯤에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얘기한 게,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 보이시죠?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조금 전체적인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떨어졌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격 방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아래로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럼 우리 트위터 말고 테슬라도 힘드니까 테슬라에 좀 힘을 쓸게라고 얘기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말아 올려진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만큼 말아 올려진 게 결국엔 그 트위터 인수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사실 중국의 관세이나 이것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바이든이 중국 관세이나 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했지만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 그랬는지 내일 다시 정말 자세히 얘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달려온 건데 지금 사실 비트가 20.4K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20.4K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거 이 아래로 내려가면요. 지금 언제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방송을 또 하는데 그 방송 들으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일요일 날 무조건 빠진다고 했었거든요. 일요일에 무조건 빠진다. 그 이유를 이제 달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13일 날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뭐 주말 금요일이죠. 이렇게 뭐 올라도 뭐 사실 10일 날쯤 되면 슬슬 빠지기 시작해서 13일 날 이제 언저리 되면은 정말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할 때 기관들이 좀 더 내린 다음에 매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기영 대표가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트위터에 리트윗한 것들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양이 어쨌든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고 기관이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숏 커버링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격이 어쨌든 19.4K 부근이었는데 이걸 말아 올려진 그 가격이 20.4K죠. 이 이하로는 내려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전저를 깰 가능성이 높아요. 20.4K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전저를 깰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새로 이제 그때 떨어지고 정말 좀 말아 올려질 타이밍 직전이 우리가 매수 풀매수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맞았습니다. 일요일날 떨어지는 것까지 전부 다 맞췄어요, 제가. 자, 그러면 우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지금 돈을 어쨌든 준비를 해서 이제 물탈 자본을 어쨌든 지금은 많이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좀 잠깐 뭐 펌핑 주는 잡코 하지 마세요. 잡코에 또 물려가지고 진짜 불장 왔을 때 이제 좀 늘 돈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좀 해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좀 간다고 했는데 근데 중동은 자 사우디죠. 정확히 말하면 사우디가 왜 오라고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우선은 지금 산유국이라고 하죠. 그런 원유가 나오는 국가 중에 이런 수출을 한다고 하죠. 수출국 1, 2, 3위가 있어요. 1등이 천연자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원유가 아니라 천연자원. 1등이 이제 저기예요. 미국이고 2등이 사우디, 3등이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 중동이 지금 좀 얹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우디가 이런 중동 국가들이 항상 그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잠깐 멈추고 맞춰보세요. 얘네가 돈 뭐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은 많지만 못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 문제예요. 사우디가 이란이랑 지금 또 종교적으로 싸움이 좀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미국이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에서부터 중국 쪽으로 좀 여러 거점들을 많이 이제 옮겼어요. 그리고 당연히 무기 뭐 자기들의 그런 뭐 군사 이런 지원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사우디 쪽에서 그런 미국 사람 뭐 기자였나 그분을 좀 약간 죽였다는 그런 일도 이게 좀 의심이죠. 약간 찌라시처럼 도는 건데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이런 의혹들도 있고 해서 이런 우리의 바이든 씨가 좀 우리 사우디 왕자, 사우디 실세 뭐 당선할 때 여기 연락 안 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죠. 그게 사실 거기서 이제 좀 나온 거고 본인들도 좀 선택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사우디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안보죠. 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럼 사우디는 결국에는 러시아랑 좀 연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중국이랑 또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예전부터 좀 여러 번 그 페트로 달러에 도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좀 돈을 좀 저거 하려 했죠. 상하이에서 위안화로 좀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를? 원유를.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좀 그 미국이 이번에 좀 시들시들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또 문제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게 좀 지하 자금들로 좀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고 들 것이고, 그 지하 자금이 우리가 아는 바로 코인일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7월 14일 한국 금리 인상 제가 여러 번 피토하듯이 말했어요. 제 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우리 미국 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한국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동산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2030 세대에 좀 투자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금리를 정말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7월 2분기가 빅테크 어닝 포인트인데 뭐 삼성 뭐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하죠.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 2분기까지는 사실 뭐 실적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돈 뿌렸을 때 당시에 나왔던 실적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그런 견해는 별로 다름이 없어요. FOMC 뭐 그쯤이든 아니면은 뭐 7월 중순쯤이든 이제 하방 하락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20.4K가 뚫리면 하방 하락이 이제 좀 아래까지 좀 갈 것이고 그때 좀 매수를 해서 이제 기다리면 오를 것이다. 24K 이상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아시고 이제 체크 같이 하셔서 또 내일도 우리 성투 해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공부해가지고 성투합시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 초빠.